자, 7번째,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이제 선생님이요, 4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4가지. 일단 4가지를 먼저 한번 쭉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은요,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개에 한 개가 대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개에 한 개가 대응을 한다. 아, 이러면은, 그쵸? 나중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1대1 대응이 나옵니다. 걔랑 헷갈리는 거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는요. 얘를 얘기를 합니다.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자, fx1과 fx2가 같지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X값이 다르면 Y값도 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Y값도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 기호만 써가지고 나오면 참 편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명제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명제 부분에서 배웠던 내용. 그죠? 대우는 동치다. 대우는 동치이다니까, 그쵸? 얘의 대우가 누가 됩니까? 자리 바꾸고 둘 다 부정하는 거니까요. fx1, 자, 는 fx2, y값이 같으면, 자, x값도 같게 되더라.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고,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때는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대응되는 관계를 선생님이 한번 잠깐 예를 들어 줄게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x가 이렇게 있어요. 1, 2, 3이 있고요. 자, y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 4, 5, 6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1이 3을 갔습니다. 1이 3을 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는 3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X값이 달라졌으니 Y값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요. 자, 1이 3을 갔으니 2는 3을 뺀 나머지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2가 뭐 5 같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X값이 달라졌으니 Y값이 3이나 5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국에 3이 갈 수 있는 거는 4 아니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6 이 정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게 이제 1대1 함수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뭐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그래프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뭐 요 정도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그래프. 요렇게 갈 수 있는 것들요. 아, X값이 다르면 Y값도 서로 뭐하다라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X값이 달라지면 이 X값이랑 X1이랑 X2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의 Y값도 서로 다른 값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값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그래프가 되던가 아니면은 계속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증가를 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를 하는 둘 중에 한 녀석의 그래프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x를 어떤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x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 그대로 y값이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항등함수는 곧 y는 x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y는 x를 의미한다. 그러면요, 일단 이거 그래프가 편하니까요.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결국에는 y는 x 그래프가 바로 항등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뭐 이제 저와 같은 대응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으면은 1 대입하면은 1 나오고요. 2 대입하면은 2 나오고 3 대입하면은 3이 나오는 게 바로 항등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뭘 보고 상수함수라고 하냐면요. 집어넣으면 무조건 하나의 상수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집어넣든 간에 하나의 상수가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자면은요.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y는 3이다. 그쵸?
그러면 x에다가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3 집어넣든 y값은 무조건 얼마에 대응해야 됩니까? 3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자 y는 3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x에다가 내가 뭐 1을 대입해도 아니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3 나오고 1을 대입해도 3 나오고 2를 대입해도 3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뭐 이제 대응 관계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전부 다 뭐 여기 이제 1, 2, 3이 있으면은 다 3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3. 하나의 상수로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함수. 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에요. 첫 번째 얘기했었던 1대1 함수랑 그쵸 비슷비슷해 보이죠.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바로 요 1대1 대응은요 2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첫 번째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고요. 1대1 함수. 그러면 1대1 함수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내용을. x값이 달라지면 y값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것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하나가. 자, 누가 추가가 되느냐? 바로 공역 y의 범위죠. y의 범위가 바로 치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y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y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지만 1대1 대응이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대1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요.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문제 보면서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대응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y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4, 5, 6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1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응 관계랑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이런 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x가 예를 들어서 4를 갔어요. 그쵸? 그러면 x값이 달라졌으면 y값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럼 다른 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6을 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값 달라졌으니까 y값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3이 갈 수 있는 건 5밖에 없겠네요. 자, 봤더니만은요. 지금 공역이 누가 됩니까? 공역이 4, 5, 6이죠. 근데 이 공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됐어요? 선택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로 1번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선택 못 받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여하튼 간에 화살표 하나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대1 함수다 보니까 같은 데를 못 가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려면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선택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서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같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로 그렸을 때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로 1번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문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어떤 문제를 읽어봐야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공역이 실수 전체랍니다. 공역이 실수 전체래요. 즉, 그러면 y값이 실수 전체가 된다는 건데, 그때의 이 실수 전체가 다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십시오. 자, 이 x값이 달라질 때에, 자, 대응되는 y값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y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 1번에서 있던 내용들은 y가 전부 다 선택을 못 받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선택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증가, 계속 감소하는데 공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택을 받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고요. 자, 공역에 있는 모든 놈들이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1대1 함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죠? 자, 문제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대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기역의 함수부터 먼저 출발해 볼게요. 기역의 함수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 얘는요. 1대1 함수도 될 수가 없고, 그쵸?
그 다음에는 항등함수는 y는 x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상수로 가고 있는 거니까 상수함수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1대1 대응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해당되는 거 없어요. 기억은요. 그쵸? 기억은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패스. 자, 그럼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니은을 봤더니만은요, 눈에 확 띕니다. 확 띄어요. 뭐가 확 띄냐면은 y는 x라고 돼 있습니다. y는 x. 자, y는 x이니까는 얘는 일단 무슨 함수입니까? 항등함수예요. 그쵸?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는 누가 됩니까? 1대1 함수가 돼요.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공역이 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자, x값에 대해서 y값들이 전부 다 대응되고 있죠. 그러니 너는 1대1 대응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개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니은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게요. 디귿. 자, 디귿을 봤더니만 디귿은 뭐라고 돼 있느냐? 뭐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는요, 일단 1대1 함수는 됩니다. 1대1 함수는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요. 왜 1대1 대응이 못 될까요? 자, 여기 있는 모든 x값에 대하여 자, 대응하는 y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y값들. 그렇죠? 그 대응하는 y값들은 바로 요 아래가 됩니다. 실수 전체가 다 대응이 되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너는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리을을 보겠습니다. 리을. 자, 리을을 봤더니만요, 리을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딱 보이죠? 그쵸? 리을이 뭐예요? 아, 리을은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함수. 그쵸? 자, x값에 무엇을 대입하든 간에 항상 일정한 상수가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상수 함수가 된다라는 거. 뭐 그 이외에는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미음 보실 필요 없죠. 자,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으니까는 1대1 안 돼요. 그쵸? 상수함수도 안 되고 항등함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음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비읍이 있습니다. 비읍 어떻습니까? 비읍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는 일단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가 되고, 자, 이때에 대응되는 y값들 전부 다 대응되고 있죠. 전부 다. 실수 전체가 다 대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대1 대응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니 1대1 대응도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씩 구분해 낼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정의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잘 챙겨두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문항들과 더불어서 연습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